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일보하고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말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일단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씩 덧붙여 보는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람들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준석 씨가 만든다는 그 신당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지요. 이제 신당을 놓고 이준석은 누군가하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 상대는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용산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당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준석 씨는 이제 힘겨루기, 밀당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나의 맞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뿐이야.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들고 있는 프레임하고 거의 동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 나하고 맞짱 뜨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야. 그래야 같은 급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전략인 것이기도 하지요. 정치 종말의 위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일. 그것이 신당 창당이다 그랬는데 정치 종말 위기, 노아의 방주. 이게 이제 이준석 씨가 차용하고 있는 것은 신흥 교주의 어떤 논리. 이제 이런 거, 거기까지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신은 지역 기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에서 힘을 몰아줄 것이다. 거기가 어딘데? 정치 변화를 가장 열망하는 지역이 어딘데? 그래서 이준석에게 힘을 몰아줄 그 지역이 어딘데? 대답 못합니다. 아마도 비례신당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윤 대통령이 바뀐다면 신당 안 만들 건가? 대답.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보다 방식에 있어서 실망감을 줬다. 강한 군주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권력을 자꾸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의견을 듣는 그룹도 풀이 많이 좁아진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갑자기 바뀌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의 정점이 올랐고 앞으로 선거를 치를 일도 없다. 대통령이 변할 수 있다는 신라 같은 가능성 정도만 남겨둔 채 나는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방향성보다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방향은 맞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준석 씨 본인도 그 얘기는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역시 이준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그 방식에 집중하는 그러한 어떤 구도를 짰던 것이 이준석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에서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한 다음에 평택으로 내려가는 아이오닉 5 그 자동차 안에서 이준석이 핸들을 잡고 뒤에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2시간 동안 끊임없이 훈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후보님 정치란 말이죠. 후보님 정치란 말이죠. 그거에 아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넌덜머리를 냈다고 그래요.
저 아이하고는 상종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싹 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갑자기 바뀌기는 기대가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이 38, 9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 야 이준석이 거꾸로 나이를 공격하네. 예? 이준석 이제 이런 모습의 이준석 씨한테는 불러줄 노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당 작업이 촉박한데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이유는 뭔가? 대답. 금태섭, 양양자, 신당은 일찍 창당에 나서서 잘 됐나? 우선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은 끊임없이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뻐꾸기를 날리고 러브레타를 날리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심리 구조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전화를 기다립니다. 왜 전화를 안 주시나요? 윤 대통령과 극적인 화해 가능성은 있느냐? 대답.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그런 것을 할까? 이준석이 윤 대통령한테 염치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선 당시 후보가 바뀌어야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한 걸로 결국 여당을 다 엎어놓은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이 여당을 엎어놓았답니다. 염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엎어놓은 장본인, 굳이 말한다면 이준석 아닌가요? 2번이나 가출을 했죠? 징계 이후에 해부돼가지고 당원권이 정지가 됐죠? 대전의 성상납 의혹, 그 다음에 그걸 덮으려 했던 의혹, 내부 총질들에 관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러한 잘못들, 그래서 징계를 당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걸 우리가 딱 한마디로 4글자로 얘기하죠.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오히려 순사를 쫓아온다. 창당하려면 자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10억에서 50억 든다는 게 여의도 통설이었지만 2021년 전당대회에서 내가 그걸 깼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전까지 보수정당의 선거와 달리 날파리같이 달라붙는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선거판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 그 후보를 도와주는 그 지지하려고 했던 그 이 조직들과 곁에서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들을 다 날파리라고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준석은 자기만 똑똑한 겁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개인기로 혼자 힘으로 혼자서 인터넷만 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됐다. 나는 날파리들을 다 후후 떠나가라 해서 그래서 자기는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 신당도 날파리들은 다 쫓아내겠다. 뭐 하고 그럼 신당을 만들 텐데 똥파리들하고 날파리 쫓아내고 똥파리하고 죄송합니다. 제 말도 거칠어져서 시청자들께 죄송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 물론 본인이 좀 격앙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참 되바라졌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친윤 불출마 요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답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와 상의를 해서 하나회 척결을 주장했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척결에 나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윤핵관에게 가서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대통령 물고 늘어지기. 그러니까 기승전 대통령, 기승전 결의 대통령. 이준석의 모든 말은 어떻게 구비를 치든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을 물어뜯는 그런 방식의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은 대선 주자급 간판이 있을 때만 성공했다. 이준석 씨 대답.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후보로 선출되니 대선 주자급이 된 것이다. 대학생이나 정치에 관심 적은 사람들에게 정치인 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보라. 5명 중 1명 안에 내 이름이 나올 것이다. 내가 못한다면 누가 신당 창당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대답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오만함, 그리고 자신이 대선 주자급이라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는 그러한 뻔뻔함,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신을 대선 주자급에 올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투자하라. 나는 언젠가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것이다. 2027년, 2032년, 나는 아직도 젊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나에게 투자하라. 나는 대선 주자급이다. 벌써 그렇게 돼 있다. 지역 기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답. 부산 출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 지역 기반보다 특정 시기에 가장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쪽에서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지역, 곳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쪽, 진영, 그룹, 세력, 세대, 비례신당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 2030 비례신당 만들어서 왜 득표율이 3% 이상이면 국회의원 나오거든요. 지금 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곳인데 승산이 있겠는가? 그러자 이준석 대답.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여당을 지지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는 말을 던지고 싶다. 드디어 대구 시민들, 대구 유권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대구의 신당에서 대구에서 후보를 내서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맞짱을 떠서 승산이 있다. 뭐 옛날에 그 자민련의 신화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7, 8석 대구에서 이준석 당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례대표 쪽으로 많이 생각이 기울어져 있구나. 그래서 대구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밀어봤자 얻을 게 뭐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화법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비례대표나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답. 그런 시각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에 반대해 뛰쳐나간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본인이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례신당, 그 가능성을 또 한 번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 당선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가? 없다. 대답입니다. 없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대구에서 탄핵은 정당했기 때문에 나는 찬성했다. 다만 저를 정치인으로 발탁해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 갖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지지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손절하는 듯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이것도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정치를 도대체 이렇게 배운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없다. 가능성 없다. 요구할 가능성이 없답니다. 자기가 요구하지 않겠다. 없다. 애시당초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인류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을 한 것.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에게 시끄럽지 마라, 떠들지 마라 라고 했다는 그러한 대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는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고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 이준석입니다. 아무튼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 그것은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놓은 정치적 어떤 청사정이나 자기 정치 철학의 비전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구단연하는 그러한 권모술수에 해당되는 정치공학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얘기들만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의 꿈과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무튼 본바탕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러나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준석의 이름을 멀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